지금 시작해도 서울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돼요. 지금 10원도 없어도 되고 빚이 2억이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처음에 그 종잣돈 만들기조차 너무 버거운 거죠.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모으셨는지. 일단은 저는 목표를 네. 명확하게 설정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모을 건지. 네, 그 네. 목표를 세워야지 중간중간 그런 흔들림이 올 때마다 이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전세로 이사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인근에 제가 금천구 가산동 살았으니까 인근에 가까운 그때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 소형이 9천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여기 계약 기간 동안 살면서 1년 동안 1,500만 원 정도 모으면 2년이면 여기로 이사 갈 수 있겠구나 해갖고 그거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남편 월급에서 고정비 나가고 얼마 정도까지를 모아야 내가 이 1년에 1,500만 원을 채울 수 있겠구나 이거를 계산을 먼저 역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가계부를 맨날 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넘어가면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거기서 노력을 해서 여윳돈을 좀 더 만들면 모을 수 있는 돈이 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조금 약간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이제 모으는 돈이 좀 커지는 게 보이면은 네. 그래서 목표를 일단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힘들 때마다 보고 저는 이제 그 아파트 평면도를 많이 봤어요. 밤마다. 내가 2년 후에 여기 이사 가서 하고 이제 예쁜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생각을 맨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전세금이 막 팍팍 올랐다면서요. 네, 그래 제가 맨날 모으고 있는데 9천만 원이었던 전세가가 제가 맨날 밤에 본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9,500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이게 1억이 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500까지는 어떻게 조금 더 노력하면 모을 수 있겠는데 이게 1,000만 원은 진짜 무리인 거예요. 저한테 1,000만 원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아 여기 이사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힘들었는데 그때 풍백님 글을 그때 봤어요. 그 같은 아파트를 산 거예요. 풍백님은. 그래서 필터링이 돼서 그 글이 제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거를 사놨다는 거예요. 세를 주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아니 나는 전세로도 못 가는 아파트를 이 사람은 어떻게 샀을까. 근데 막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또래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돈도 많이 안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랄까? 그래서 그때 이제 미친 듯이 밤마다 잠을 안 자고 계속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때 부동산 카페도 다 찾아보고 보다 보니까 어떤 건지 알겠는 거예요. 한 대 맞아야 돼. 맞아요. 풍백이 때려준 거네. 저도 나 혼자 이렇게 시간을 팔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라는 자각 같은 게 현자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현실 자각 타임.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정말 강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미친 듯이 책도 읽고 뭐 강의 같은 것도 찾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있지 않으면 마냥 어렵고 좀 잘 모르겠고 그냥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계속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전세로 생각을 하셨다가 사실은 이렇게 집을 산다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었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초심자가 처음에 선뜻 집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사시게 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두려움보다는 내 집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 그런 열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로는 어차피 이제 못 가게 된 걸 알았잖아요. 이제 자금 상황 같은 걸 이제 빤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월급만 모아서는 절대 내 집은커녕 전세도 못 가는데 내 집 마련 당연히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바로 알게 돼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돈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거기는 못 들어갔어요, 결국.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사람이 처음에는 그 전세도 가기 힘들고 집 사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이걸 투자를 한번 딱 시작을 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일단 사놨다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이 집에 들어가야지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던 건데 그때 제가 처음에 대출에 대해서도 몰라서 신용대출을 다 땡겨서 월세를 들어간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공부하면서 대출에 대해서 또 알게 된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걸 이게 있다는 게 알게 돼서 그러면 소형 아파트를 내가 사서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개월 후에 부천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사서 그땐 거기로 입주해요. 바로. 그랬구나. 네. 근데 거기 부천 아파트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는 어쨌든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불려야 되는데 투자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걸 느껴서 계속 투자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잣돈 모아서 하나 사고 종잣돈 모아서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그러셨구나. 지금 시작해도 서울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나는 아빠 서울 아파트를 사는 거는 불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한 번에 서울로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곳을 좀 징검다리 삼아서 가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네. 그 살면서 기회는 몇 번 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만 잘 잡아도 그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번 잘 잡아서 한 것처럼 이제 다들 이제 남들 다 돈 번 것 같고 다 내 집 마련한 것 같고 나만 돈 없고 집 없는 것 같지만 지금부터 이거를 인식을 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놓고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저는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으면 알아보지 못하고 또 지나가게 되니까 그걸 해야 되고 제가 늘 브릿지에서도 늘 하는 얘기가 좋은 거 알아도 돈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다. 항상 그 돈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는 거는 절약을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내가 좋은 기회가 와도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뭔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럼 가이드해 주세요? 그런 분들께.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번에 팬데믹으로 주가 폭락했을 때 제가 이제 주식을 해야 된다고 말할 때 사실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더블 딥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주식을 조금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서브프라임을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거 사례 같은 거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딱 감으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동산 상승장 못 하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이제 그런 거 왔을 때 이제 경험으로 좀 투자는 좀 경험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 같은 걸 좀 키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었고 돈을 넣었었기 때문에 보면 되는 거지. 그냥 공부만 하면 절대 감이 안 와요. 소액에 또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도 두려워하시는 제가 단돈 조금이라도 좀 넣어서 해봐라. 이게 내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천지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요즘 이제 문의들 많이 하고 젊은 친구들 로사님 하셨던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서울 이제 못 사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일단 그 전에 그걸 물어보죠. 서울 아파트를 왜 사야 되는지 물어보죠. 그분들 서울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고 싶은 건지 사고 싶은 건지 소유하고 싶은 건지도 본인들이 구분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기본적인 마인드가 세팅이 되면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돼요. 지금 10원도 없어도 되고 빚이 2억이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그건. 그건 자기의 본인의 의지 노력이고요.
그래서 지금 2030을 위한 부동산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강해 주세요. 예, 그런 분들 위해서 기초를 광고비 내세요. 아카데미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강의도 그렇게 좀 그렇게 절약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관리부부터 막 모든 식비까지 해서 60만 원에 하시면서도 60만 원짜리 강의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강의가 있으면 네. 그게 얼마여도 막 강의 네. 들으러 다니고 했다면서요. 네. 그런 건 아깝지 않았나요? 왜냐면 네. 이게 강의비 저 그거 되게 많이 들어요. 강의비 같은 건 어떻게 하셨나요? 독학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거 투자는 사실 경험자의 이런 실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좀 고수분들의 이야기 듣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시간을 상당히 압축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제가 강의비로 쓴 돈에 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럼 좀 아까워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 돈을 좀 마련해서 저는 이제 꽁돈 통장에서 할인금 같은 거를 좀 많이 모아놔 비축해 놨다가 좋은 강의 있으면은 그 돈으로 가서 듣고 그 생활비엔 전혀 지장 주지 않게끔 관리를 해서 그렇게 꼭 들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아까워하지 말고 독학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경험담 같은 거는 어디 가서 못 듣는 그런 귀한 이야기들이어서 그렇죠. 들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저도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투자에 관심 있는 친구, 그렇죠. 커뮤니티가 생기다 보니까 저는 너무 왜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난 안 해야지 이러고 너무 어렵고 모르겠다 이러고 약간 뒤돌아서도 계속 친구들이 야, 뭐 이번에 그거 하잖아, 그거 어떻게 뭐 넌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끈을 놔도. 그러면서 다시 또 관심 가져야 되나? 그리고 막 벌었던 얘기 들으면 또 자극받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런 친구도 생기고 또 계속 내가 정말 딱 벽에 부딪혔을 때 이 벽에 나만 부딪힌 게 아니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맞아요. 유튜브로는 그걸 못 물어보잖아요. 유튜브 보다가는 유튜브 주인장한테 물어보면 돈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든든하고 친구들끼리 같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 아까 전에 얘기한 얘기 조금 반복되는 걸 수도 있는데 주식은 사실 소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은 금액대가 좀 크다 보니까 초심자 입장에서는 경험을 하고 싶어도 이번 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든 다른 이유에서든 무서워서든 경험을 못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런 분들은 다음에 좋은 기회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보라고 하세요? 저는 이제 모의 투자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 여기가 좀 괜찮아 보여 그러면 여기를 얼마 주고 해서 모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내가 얼마 주고 샀다라고 가정하고 네. 꼭 나중에 이걸 다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이렇게 되는구나. 사실 최근에도 지방 어느 지역을 올 초에 봐놨던 데가 있었어요. 거기 네.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각했던 대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을 계속 해보는 거죠. 책에 보면 나는 누구보다 공부를 정말 좀 열심히 했다, 올인했다고 말할 수 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장인분들이 나는 맞벌이라 시간이 없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 혹시 없나요? 저한테 그 시간, 그러니까 전업주부인 분들도 애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 시간 많이 가기도 하고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도 이제 퇴근하고 저녁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 너무 힘든데 시간 관리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애기 재우고 좀 힘들지만 애기 재우고 그때도 많이 다시 일어나서 많이 보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고 이제 재미를 느끼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맞아요. 눈이 떠져서 그때 좀 더 보고 이제 그렇게 주말에 또 시간 날 때 보고 이런 식으로 틈틈이 그러니까 애들 뭐 애기 낮잠 자는 시간 아니면 밤에 자는 시간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잠을 잘 많이 못 잤던 것 같아요. 그 시간밖에 낼 수밖에 없으니까 좀 고되기는 한데
이게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를 느끼니까 계속 이게 지속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굉장히 그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도 60만 원으로 생활비를 이렇게 쓰고 계시지만 네. 훨씬 마음이 좀 여유로워졌나요? 이전보다? 어때요? 저는 그 돈 자산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에요. 인심. 네. 굉장히 되게 마음이 후회지고 화도 별로 안 나더라고요, 사실. 옛날에 비해서. 최고의 상태가 됐네. 맞아. 선순환이 됐네요. 네. 그렇게 정말 마이너스 7천만 원을 시작해서 지금 순자산이 책에 있는 것보다 더 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유튜브를 봤더니, 잠깐 유튜브 봤더니. 뭐 13억, 14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되게 또 좋은 시기에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계속 상승했던 시기에 또 절약과 투자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때에 행운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은 안 통한 얘기 아닐까요? 지금 절약해서 언제 집 사요?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침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하는 시기가 이제 상승 초입이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저는 주식 투자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또 주식을 하면 되는구나. 작년이죠. 작년에 좋은 때가 갑자기 와서 그쵸.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세금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규제도 너무 많이 나고 해서 좀 이제 부동산 투자는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제 뭐 하지?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2월 달에. 근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깨워서 이거 보라고 이게 무슨 일이 났는가 보다. 저는 코로나가 터진 거를 호가창 보고 알았어요. 그 12월이라는 게 19년 12월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네네. 그러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2월 달에 곤두박질이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다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식에 또 열심히 올인을. 네. 야. 그러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책을 사실 딱 읽으면서 저도 들었던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사실은 1,500 가지고 이제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는데 그때 광명에 아파트를 사실 수가 있었죠. 그때는 갭으로.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갭 투자를 해도 억 단위고 최소가 사실은 그 1,000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은 분들은 수연님께 기대하는 게 나도 돈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은 주식 투자로 시작을 하세요라고 가이드를 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 보통 돈이 막 몇백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급 모은 정도밖에 없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1,000만 원 이렇게 모으신 분은 별로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주식 장이 좋으니 또 소액으로 주식의 장점이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이것부터 좀 시작을 하고 돈을 좀 더 모으면서 기회를 좀 기다리는 거, 때를 좀 기다렸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넘어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렇게 이렇게 주식으로 좀 번 돈을 다시 부동산으로 옮겨 담자, 그릇에다 옮겨 담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식 올해도 수익 많이 났어요? 네, 올해도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들었을 때 아니 뭐 주식한다고 다 돈 버나요? 이렇게 볼멘 소리가 또 들리는 듯해요. 그러니까 주식한다고 할 때마다 손해 크게 보고 그래도 포기 못하고 하는 누군가도 있기 때문에 20대 남자분들 아이고 전 제 얘기한 건데 남자분들 수익이 잘 안 좋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수연님 진짜 그러니까 소액으로 주식 투자 가능하다고 뭐 그렇게 해서 불리라고 하시는데 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거를 2부에서 이어가죠. 시간이 좀 꽤 지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푹 빠져 들었네.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셨길래 올해 장이 이렇게 좀 희한한데. 그러니까요. 이럴 때도 좀 불릴 수 있었는지. 작년에 몰라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올해 5월 달에 그때 수익 엔진 블로그 했는데 1,200 정도 벌었어요. 와.
그게 어느 종잣돈이 얼마였는지 그런 것들을 2부에서 한번 종목도 어떤 것인지 좀 네, 들어보고 네. 싶고 어떤 식으로 또 불려나가고 계신지 네.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